안녕하십니까. 저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의 자본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승인을 동의를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기재예결 소위예결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2.7%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를 봤을 때 2.7%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낮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잠깐 우리 안진걸 대표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국민운동본부에는 여러 대학생 청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강태경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원은 여러분 취업학자금 상한제라는 나중에 졸업해서 돈을 벌면 갚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국가장학금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청년 주거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만들어졌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 임경지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자기 입사 문제도 아주 심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한국대학생연합의 석자은 대학교육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남진 정책국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김현미 의원님께서 이번에 국회 지금 의정활동이 대부분 현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기재위에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금보다 훨씬 인하해야 된다고 고군분투 해주셔서 저희들 대학생 청년단체, 민생단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본에도 갔다 왔는데 일본은 정말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자제분들도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해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편나온 공무원 선생님들도 해준다면 우리 서민 중산층 자제들은 무이자까지는 아니어도 이자를 대폭 인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얼마 전까지 대학 시절 보내셔서 아직도 학자금 대출 이자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 대학생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사회 나가지 않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 강태경 회장님께서 그리고 민자기세 문제점을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도록 짧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강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문제점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우선은 계속 얘기되고 있는 2.7%의 높은 이자율일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기준금리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2.7%는 상당히 높은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 교육이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지금의 이자율이 턱없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70%가 넘는 비율이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이자율을 높은 상태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그걸 상환하게 하는 것은 사실 사립대학들 배불리기 혹은 내지는 돈놀이를 연상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속하고 있는 대학원에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가 애초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RCL이라고 약칭하는 그 든든 장학금이라고 불리는 취업 후에 자기가 그 학자금을 대출했던 것을 나중에 실제로 소득이 생기고 나서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물론 대학원생들이 이제 교수님들에게 면담을 하면서 대학원에 가도 되겠습니다라고 물어보면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집에 돈은 좀 넉넉하게 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돈이 넉넉해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출하고 있고 그 대학의 교육을 실제로 생산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노동자들이 대학원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 재생산을 맡고 있는 연구 부문을 대학원생들의 자발적인 희생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좀 상당히 고등교육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따라 대학원생들에게도 자신들의 소득이 생길 때 자신의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취업부 상환제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물론 학자금 대출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빚을 낸다고 해서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대출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공되고 있는 대출 그것이 폭넓게 그리고 최대한 공평하게 그리고 최대한 부담 없이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학자금 대출의 자격 제한으로 학점을 걸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점이 C+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 역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 혹은 철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혹은 자기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기본적인 시간을 일하고 노동해서 자기의 생활과 그 다음에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똑같이 학점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자격 조건을 맞추라는 것보다는 실제 그 사람들이 실제 학업 성취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윤경지라고 합니다. 여기 학자금 대출 있으신 기자님들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가장 하기 어려운 질문이 너 요즘 뭐하니? 어디서 일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최저의 고용률을 매월 기록을 하고 있고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은 취업을 하는 기관으로서도 또 학문의 전당으로서도 제 기능을 둘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한국 사회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학자금 대출이 있고 꽤 많은 친구들이 저는 학자금 대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자금 대출의 높은 비용과 더불어서 최근에 민자기숙사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수용률은 현저히 적었지만 기숙사를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새롭게 공급한 기숙사 유형들이 연세대학교는 1인실에 6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민자기숙사 비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단 민자기숙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자기숙사가 새로운 기숙사의 공급 방식이 됨으로써 다른 모든 기숙사의 비용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입니다. 학자금 대출의 높은 이자, 그리고 민자기숙사의 높은 비용 등과 같이 지금의 청년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활동들을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앞으로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접시 프로젝트와 함께 민자기숙사비의 제대로 된 책정, 합리적인 정보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청구부터 시작할 것이고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뿐만 아니라 등록금,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비용의 감소 그리고 사회 보장 등을 통해서 함께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도중에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김한성 의장님 참여해 주셨고요. 대학생 단체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고발자 모임에 강혜진 학생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은 전혀 반값 등록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한국대학생연합 김한성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쪽 전남대학교 47번째 총학생회장 김한성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장학금이라는 이 허울 속에서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인데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느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은 이 생활적인 부분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정말 그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적인 부분들이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등록금, 뭐 계절학기를 들으면 계절학기 비용, 그리고 뭐 졸업을 요새 취업이 어렵다 어쩌다 해서 졸업 유예 비용까지 다양한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된 정책이 필요하고 그에 우리 대학생들이 더 이상 이 M4세대 뭐 헬조선, 금수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대학생들에게 그 제대로 된 정책을 진행을 시키고 우리 대학생들이 나중에 그 정말로 제대로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학생들 또 학생들을 통해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의 대학 등록금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기재 예결 소위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대출 규모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회의에서 얘기했듯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금의 2.7%에서 획기적으로 낮추는 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것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학자금에 대한 이자가 전혀 없는 그런 제도를 최소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한 자릿수의 학자금 대출 이자 안을 가져와야만이 저희 야당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기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걸 대표께서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의 뜻을 담은 구호를 외치시겠답니다. 예, 좁혀가지고 학자금 대출이자 대폭 인하라 세 번만 이렇게 힘있게 외쳐주십시오. 학자금 이자율 대폭 인하하라.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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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민작 입사 비용 대폭 인하하라.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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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예산 대폭 확충하라.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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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 여러분, 대학생 청년들의 이 절박한 이 짐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